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우리 유미카의 정말 멋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김형수입니다. 예, 북한에서 탈출한 거는 2009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예, 저는 요즘에는 네, 제가 대한민국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사를 왔습니다. 예, 서울에. 예. 네, 정말 좋은 표현이죠. 네. 근데 우리 김형수 선생님은 북한에서 북한의 최고의 명문대라고 불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예,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한 것은 1980년도입니다. 예, 그때 나이로서는 만 16살 때 이제 종합대학에 입학을 했고, 예, 그리고 7년을 다녔죠. 그러니까 인문학과는 예비과 1년, 본과 5년 돼서 6년이고요. 이공계는 예비과 1년에 본과 6년에서 7년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서울대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4년인데 북한대학은 뭐 김대는 7년이다. 네. 네.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을 가리키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시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배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뭐 대한민국 하면 잘 산다. 그렇죠. 그냥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엘리트층에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렇게 잘 사는지. 네. 어떻게 저렇게. 가장 궁금하죠. 그쵸. 네,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하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네. 이런 거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예, 일단은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합대학에는 중앙당 통전부 산하의 고위 간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급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관들도 많고, 그렇지. 또 유학도 종합대학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이 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렇네. 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은 그 도서관에는 다른 대학이 없는 남한과 관련된 자료가 꽤 많습니다. 예, 정치영재학과에 있는 저희 친구는 논문 주제가 남조선의 예, 그 거품경제, 예, 실상과 뭐 이렇게 미래의 예측 뭐 이런 걸로 논문을 썼어요. 졸업 논문을. 아,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김일성종합대학은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많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대학 때 예, 봤던 소설책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네. 막 뜯어서 나눠서 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고, 예, 이런 책들을 몰래 봅니다. 아하. 네, 그거는 복사해가지고 그걸 다 쪼개가지고 나눠서 봐요, 이렇게. 오늘은 내가 1페이지, 내일은 네가 네, 그런 식으로. 2페이지. 우리 또 나눠서 보자. 순번이 없이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조선이 어떤 실상인지도 알게 됐고, 또 그리고 이민대학수당에 가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영문 자료도 많습니다, 그게.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 기간에 80년대 아닙니까? 그쵸. 대한민국이 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진짜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이 그거 한참 관련된 벌어질 때죠. 맞습니다. 네.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다른 대학보다도 더 많은 강연회도 했었고 뭐 그랬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한참 벌어지는 그 시기였는데, 그거를 그러면 대놓고 강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연회 할 때는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강사들 내려와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이제 대학에 한 15,000명 됐거든요. 남조선의 민주화 운동의 실태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데, 그때는 사진 자료도 보여주고 투쟁을 하고 있고 분신자살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영화도 돌려줘요. 이게 그 장면들을. 네, 그랬죠.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글쎄요,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처럼 정말 젊은 예, 대학생들이 정말 분신자살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총에도 맞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슴 아프기도 했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강연회 가기 옆에다 쫙 사진 전시처럼 붙여놔요. 그 사진 보게 되면 그 사진에 그 친구들이 지금 예, 막 싸우면서 화염병 던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옷하고 이 보이는 네, 이제 아파트들, 이제 도시 강경들, 그리고 신은 신발 다 보잖아요. 그리고 지속말로, 야, 신발 같은 거 신는 게 한 명도 없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대학생 하면 다 100% 이제 단체. 구두마저도 단체고 그쵸. 다 단체복이고 대학 들어올 때는 교복을 입지 않으면 교실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 산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 왜 학생들은 저렇게 옷도 잘 입었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예, 입고. 그리고 예, 그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투쟁도 하고 그때 한쪽으로 이제 좀 이게 생각하는 게 좀 갈등과 모순이 좀 많이 쌓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북한 정부가 잘못했을 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화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싸울 정도면 민주 아니냐? 그렇지. 이미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도 그때는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 전기간에 우리가 남한의 그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그 시절에 함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음엔 민주화를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제 예, 정말 사건들이 났죠. 진짜 민주화 운동다운 일어났습니다. 투소가 예, 일어났네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모르는 사건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설되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유포죄로 철저하게,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대학생들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88년도입니다. 그때 서울 올림픽 한창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유학 갔던 친구들도 들어왔고, 이 친구들이 모여서 김정일한테 투서를 썼습니다. 후배들이 100% 지금 대학 안에서 조사를 자필 검색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9명이 다 이제 죽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투소에 가담했던 9명의 9명. 대학생들이. 근데 그중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그 투서를 쓰는 것도 프린트를 찍거나 하면 이제 그게 발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이 프린트를 가지고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간에 있다 하면 매 기간마다 그 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등사기를 밀었어요. 등사기를 밀었는데 옛날 거 이런 거?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자필하는 것도 아마 자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제 쓰면서 좀 이게 자기 자필이 아니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그걸 자필 감정을 다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우리는 여전히 조선 왕조냐. 왕조 시대냐.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한 음악, 한 사람을 위한 충성. 이것은 왕조 시대나 있을 법한 것이고 공화국이라 하는 공화제에서는 이건 허용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자상히도 정말 이게 제대로 썼네. 강하게 썼죠. 그래서 그걸 김정일이 보라고 평양에는 여러 이제 우편국들이 다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그게 김정일한테 올라가기 전에 벌써 국가보위부에서 딱 압수해가지고 그다음에 검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 추적돼가지고 수사망이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88년도인데요. 그래서 한 명은 자살한 게 자살했어요. 한 명은? 1호 교사 9층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 청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잡힐 것 같으니까. 네, 자살 한 명 했고 나머지 8명은 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다 처형당했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화 운동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군부도 마찬가지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된 거고. 그리고 이자처럼 그룹으로 해서 정말 반정부 이런 투서 사건이 조직체가 있은 방면에 개별적으로 또 이제 정말 민주화 이런 정말 그 용맹스럽게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분들은 정치범으로 이제 다 끌려가기도 했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김성종합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춰봤을 때는 남조선이라든가 외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또 통전부 우리가 간첩학교라고도 그랬어요. 공작원들 키우는 학교 있죠. 정치대학. 그 교사들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선에 대해서 정말 소속들이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그때를 맞춰서 북한의 종합대학에서도 투소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종합대학을 한 7년간 졸업하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평양에 있는 만숭광 연구소라고 말을 하죠. 만청산 연구원. 거기서 이제 연구사로 또 일했습니다. 만숭광 연구소 하게 되면은 김 씨들이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 아니에요? 건강 연구소죠?
장수연구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장수연구소죠 한마디로.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그러니까 만년장수와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서 이름이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곳에 있으면서 네. 이제 그 연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체학부, 생체 그거죠, 연구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 뭐 계셨으니까 뭐 네. 잘 아시겠지만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연구를 해가면서까지 김씨들이 일가들을 보살피는데 왜 그게 다 단명했어요? 김일성은 그렇게 단명은 안 했는데 그렇죠. 김정일은 진짜 호의호식하게 사는 거 비해서는 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건강장수연구소가 없어도 대통령들 꽤 오래 사는데 김일성도 82세에 사망했고 김정일도 70세 되면서 그러니까 쉬는 나이로 70세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서 빨리 죽었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김일성은 죽기 전날에 그동안에 몰랐던 김정일이가 정치하면서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학생들 교복도 못 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매항산 그 별장에서 간부들 앞에다 세워놓고 엄청 밤늦도록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죽었잖아요. 심장마비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3명이 못 죽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리고 제 분이 못 이겨서 그냥 네네. 급사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또 마찬가지인 게 그 당시에 90년대 자기가 이제 정권을 맡아가지고 하는 기간에는 러시아도 붕괴되고 다 붕괴된 데다가 점차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김정일은 정말 섭생을 잘 안 지켰습니다. 양주도 마시면 컵으로 마셨거든요, 양주를. 그렇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폭주하고 나서 안주를 계속 많이 먹다 나니까 처음에 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키도 작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뇌혈전도 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몸이 좀 많이 상했죠. 근데 어떻든 김정일이가 죽은 거는 북한의 만순강 연구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통일되면 저는요, 북한의 만순강 연구 그 자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엄청 중요하게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들의 단명은 결코 연구소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들의 섭생과 그 다음에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쯤 하면은 네. 다 그런 연구소가 그래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네.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 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행사에 갔었는데 항상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놀란 게 뭐였어요?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네.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더라.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한테 대통령이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네. 똑같은 식사를 했다라 하면은 어느 누구도 안 믿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그겁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 가지고 저 좋은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데서는 편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북한은 특수 제품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평등을 제치는 거는 북한인데 사실 평등한 건 오히려 대한민국이 맞아요. 더 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네. 여기는 돈 뇌물만 잘못 줘도 김영란법이 걸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식사 대접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저는 북한에서 그런 게 통합니까? 북한에서 계속 뇌물이죠, 그냥.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인민위원회 여기로 말하면 도청 네, 간부 했잖아요. 네. 저희 모에 앉아 항상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간부들끼리는? 야, 풀기 쓸 때 많이 뜯어내. 이거죠. 한마디로 간부할 때 빨리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뒤로 이제 감춰놓고 있으라 이 소리인데. 자기 배를 채우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이 공무원들 그랬다가는 뭐 그날로 안 이제. 됩니다, 여기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런 거 봤을 네. 때도 아직도 얼마나 낡은 사회가 북한이냐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의 어머니,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가지고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었어요. 북한에서 정말 훌륭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또 대한민국에는 아들을 찾아오다가 맞습니다. 네, 끝까지 못 오시고 중간에 이제 북송돼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잠깐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올 때도 사실은 뭐
한국에 오기 위해서 온 가족을 데려오려고 지금 전화하다가 보입에 잡히다 보니까 결국 혼자 이제 탈출해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고 나서 어머님 모셔오는 것 때문에 예, 중국에서 브로커 통해 가지고 결국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저 권명시 있잖아요. 권명시까지 오셨었는데 그때 탔던 14명의 예, 우리 탈북민들이 다 이제 버스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어머님이 그 버스 일행 14명은 그대로 이제 북송돼가지고 신우주를 거쳐서 도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 71세였죠. 근데 끌려가서 남조선 예, 탈출 기도다 해가지고 정치범이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당하다가 끝내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통일돼도 지금 저 어머님 시신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예, 처지에 놓인 거죠. 예. 그때 어머님께서 그 보이부 깜방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중에 저는 정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내가 내 아들을 찾아서 가는데 뭔 죄냐.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보이부 깜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어머니가 키워가지고 국가 보이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억울하죠. 너무도 지금 막 억울하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교육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했다고 나라를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학생들한테는 좋은 나라라고 가르쳐 왔는데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결국 그때 잡혔을 때 어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분들 중에 미성년자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훗날에 다 대한민국 와서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께서 고문당할 때 그 비명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외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어머님이 정말 마지막에 얼마나 원통하셨을까.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한 교육자셨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 만나고 그렇죠. 국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예. 이렇게 대한민국 오셔서 그 교육열을 여기에서 네. 정말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면 얼마나 멋진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 또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그 만수무강 연구소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고향은 우리 해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북경도시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연구소에 있을 때 김일성 그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서는 이제는 남아있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만은 오래 살게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일요일 바쳐라, 휴가를 바쳐라 해가지고 휴가도 바치면서 제가 집에도 못 가다가 그러다 78년도에 제가 네, 휴가를 갔는데 그때 가보고 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양시에는 배급을 주다 보니까 굶어 죽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지방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98년도겠죠? 98년도에 네. 굶어 죽은 걸 그때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가까운 친구가 밀수했는데 제가 막 너무도 이제 이 사회적 모순을 가지고 막 한탄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몰래 듣는 대한민국의 라디오를 듣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일 먼저 접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들으라 해서 들을 때는 말씨가 벌써 우리 대한민국 말씨하고 북한 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아주 간사스러운 간사하고 그런 말씀. 사람을 막 간을 녹이는. 네,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이거 듣지 말어. 이거는 너 듣다가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다 선전이야, 이거 심리전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 그래? 그래도 조금 더 들어봐. 그래서 좀 조금 듣다가, 그리고 그 친구 보고, 야, 다신 듣지 말어, 이거. 그리고 집에 왔는데, 또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간 겁니다. 그래서 여운이 남죠, 계속. 네, 근데 그 듣는 방송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라디오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 날부터는 우리 탈북자분이 먼저 오신 분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뷰하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 듣고 나니까 저하고 같은 말씨를 쓰고 우리 북한에서 같이 있다가 간 친구가 그렇지. 서울에 사는 생활 이야기를 쫙 하는데 그러니까 실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 들으면서 그때는 뭐 10,000명도 안 됐어요. 몇천 명이라고 했는데 충격받았죠. 저는 그래야 극상에서 한 20-30명이나 갔을까 했는데 그렇죠. 뭐? 야, 몇천 명 되다니. 그리고 제가 야, 이거 난 뭐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그 방송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한 달에 타는 월급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니까
제가 공무원이었던 제 북한 월급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400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쌀을 이 친구 월급이 166만 원을 시내 버스기사 하면서 탄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돈 가지고 쌀을 사면 500kg 이상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무원 하면서 북한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잎쌀을 그때 1.5kg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라디오 들으면서 쌀로 한번 비교해 보니까 와 이게 한 달 동안에 차이가 400배나 나. 그래서 제가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예. 제일 라디오를 들으면서 진짜 그 충격적인 거 네.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충격이었던 게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미국이 탈북자를 위해서 인권법을 만들었다는 데 놀랐었어요. 2004년도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때는 라디오를 제가 가지고 있는 때였으니까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회사 나가서 오침하고 라디오 들으려고 밤에는 몰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야 미국이 왜 우리 탈북자를 위해서 저렇게 도와주지? 그때 충격을 크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떠났던 그런 분이 지금 근데 그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딱 같은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듣던 목소리하고 반갑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충격도 받았었고, 예, 그리고 예, 방송 듣는 과정에 이제 우리 탈북자분들이 한국 와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집도 이제 보면 더물 차물 쫙 나온다지, 뗄감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 듣고 났을 때, 그리고 탈북자분들도 자가용차 탄다는 소리 있잖아요. 야, 그 소리는 제가 한 번 있잖아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요. 아침에 지금 새벽에 지금 자다 꿈 꿔요. 꿈 끼는데 제가 지금 차를 몰고 지금 서울서부터 경기도 수원 있잖아요. 그까지 지금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 들으면서 집에 전체 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들은 날에 나오는 지명은 항상 가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도 있잖아요. 어디 깨뚫었네. 완전 깨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도 지금 수원을 간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떡할까. 깨나 보니까 얼마 아쉬운지 다시 눈 감았어요. 이제 또 수원 갔다고 제주도까지 간 게 아닐까 하면서 또 눈 감고 또 꿈이 나올 거 뭡니까? 안 나오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충격 중에 하나 또 좀 이야기할까요? 한 번은 자는데요. 자는데 짤싹 하면서 깃밤 때린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그 눈 버쩍 뜨고 눈 떠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치지 않았냐고. 왜 하니까 김정일을 욕했대요. 내가? 무슨 욕했어? 하니까 아까 꿈 끼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방송 듣고 나서 북한 정권이 싫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정일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면 막 진짜 있잖아요. 막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단났네. 근데 북한은 항상 그 동원 나가잖아요. 동원 나가면 같이 자잖아요. 며칠씩 나가는데 같이 자는데 잘 때 내가 자다가 만약 욕하면 어떡해. 김정일 이 나쁜 놈아 욕하면 그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 끌려가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동원 나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도 남들 자는 거 확인된 다음에 좀 자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그때부터는 사람이 항상 느낌이 나한테 뭐 미행이 붙지 않았을까 하고 막 가다가도 아파트 딱 돌아설 때는 딱 섰다간 돌아서 뒤 사람이 완전 나 그래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 드냐면 내 삶이 항상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 못 살겠다. 이거 내가 진짜 이제 떠야 되겠다 이거. 그때부터 이제 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꿈속에서까지도 대한민국 와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딱 강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실 있잖아요. 탈북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다 영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쉽지 게 않아요. 목숨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각오하면서 간다고 했지만은 딱 눈에 띄우지 않으니까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1월 달인데 그때 북한 주민들 누구도 이제 김정일한테는 자식이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고요. 김정은 존재도 모를 때 아닙니까? 근데 저도 김정일한테는 딸들밖에 없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북한 주민도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가 있다. 그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88년도고 그 전해가 되죠. 그때는 제가
와병설 나오면서 야, 저 김정일 죽게 되면 이제는 우리 우리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좀 이제 개혁개방도 돼가지고 자유민주국가가 되지 않겠냐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 살자. 이렇게도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빨리 죽어도 정일이보다 빨리 죽겠니? 나보다 나이가 20살 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희망을 가지며 좀 탈북할까 말까 하다가도 탈북하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지금 북한 주민 누구도 모를 때인데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 나이를 딱 보니까 저보다 22살 아래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래가 없다. 그다음에 저 이게 뭐야?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제는 저 김정은이가 후계자 되고 나면 미래가 없고 이건 안 돼. 죽어도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1월 말에 라디오 듣고 그 다음날에 제가 중국에 있는 아는 친구한테 조선족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무조건 한국 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전화하는 과정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가는 거를 계획하고 했는데 끊고 나서 있는데 보이부 3명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어떡하니? 도청당했죠, 도청을. 근데 도청당했는데 얘들이 이 TV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그런 거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3명 중에 1명은. 새빨간불이 번쩍번쩍해요. 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핸드폰 전파 탐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잡혀가지고 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끌려 올라. 강도 못 넘고. 그날 넘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잡혀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문당하고 있다가 새벽 4시에 보위원들이 제가 그때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중국 위안화 돈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36,000 위안이 있었어요. 많이 썼네. 네, 그리고 제 주머니에 그날 중국 돈 11,000 위안은 그 자리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핸드폰도 중국 핸드폰 빼앗기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다가 새벽 4시에 날 밝으면 나는 무조건 정치본부로 이제 끌려가겠구나 생각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고문당하다가 마지막에 깨나 정신 또 보니까 정신 잃은 상태에서 나한테 얼음물을 뿌렸더라고요. 이게 막 온몸에 보니까 얼음물이 얼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런 말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이면 보고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가 사실은 남순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 집에 가면 핸드폰 예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돈 36,000원 또 있다. 그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제발 좀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돈을 드린 거는 내가 비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처음부터 그 말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너 이렇게 고문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서 알았어. 어디 위치만 알려주면 내려가서 가져간대. 그래서 제가 그 위치는 가서 찾지 못합니다. 제가 한 곳에 감축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갈아서 뒀기 때문에 진짜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 갈아뒀거든요. 하나는 우리 그 오디오 중폭기잖아요. 그건 뒤에 나사 풀고 그 하나 넣고 하나는 굴뚝 밑에 그 파가지고 거기 돌 해서 딱 비닐 싸가지고 은박지 싸가지고 넣고 하나는 저희 우리 이불장 뒤 있잖아요. 거기다 못 다쳐가지고 그걸 또 걸어가서 넣고 이렇게 해서 3군데 갈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위험해서 집에다가 비상구를 만들어놨던 게 있었습니다. 끝방에다가 지붕을 올라가서 떨어지면 맞아. 예, 옆집 그 텃밭으로 떨어져요. 텃밭에.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 아닌데 사실은. 사실 나쁜 짓은 아니에요. 북한식 그냥 나쁜 짓. 그쵸, 북한에서 나쁜 짓이죠. 그렇죠. 예. 언제 어느 순간에 보이부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맞아요. 탈출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파트는 나갈 데 없지만은 그렇죠. 단독주택은 있죠, 동서남북 다 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에 이 사람들은 비상구 있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핸드폰 갖다 주니까 받고 믿었지. 예, 또 돈 가지러 들어간 척 했는데 실제는 정주방 안에 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방 올라가면 돈도 없는데 우방으로 튀려고 들어갔는데도 돈 가지러 들어간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그 이상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구 있는 걸 몰랐으니까 방의 끝에 이제 끝에다가 이제 천정해놓고 이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는 타고 올라가서 올리려면 사다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탈출했었는데. 그리고 바로 강을 넘으셨어요. 넘었죠. 그날로? 그날 넘었죠. 네, 그날 넘어가지고. 진짜 근데 대단하다. 근데 신발도 못 신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강을 넘으셨잖아요. 네. 진짜 무작정 넘었잖아.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그게 몇 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영하 20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완전 땅땅 얼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압록강 나오니까 눈이 덮여가지고 압록강은 탕탕 얼었습니다. 지금 넘는 것도 총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지그자그로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쫙 뛰어가서 딱 엎드리다가 또 이렇게 해서 안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마 촬영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 그 담배 가서 딱 붙어가지고 돌아서 봤는데 아무도 정적이 조용하더라고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엎드렸다. 그래가지고 담배까지 붙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죽음을 각오한 거니까 완전히 뭐, 그치, 어쨌든 그렇지. 지금 웃지만은 그때는 진짜 그럼요. 이게. 아슬아슬했죠. 고문당해가지고 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떠보면 제 볼이 보였거든요. 시퍼력에.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 볼 보일 정도로 맞았으니까. 근데 사람이 죽는다 하면 그 진짜 초인간적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물이 만지 보니까 땀 났다가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맞으면 꽉까단 그 예, 쇠줄 같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온몸은 지금 땀이 막 하고 김이 물불 나오고 몸에서 그러면서 내려다 보니까 해산 쫙 저희 고향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시가가. 북한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아, 정말 그때 제가 너무도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면 내가 고향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아유. 언제면 부모를 만날 수 있을지. 그치. 예, 언제면 그러고 내 나서 새끼를 만나겠는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4일은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산판을 헤맸죠. 아, 정말 그때를 보면 산을 걸었어요, 그냥? 산판을 무작정? 걸었죠. 예, 산판을 걸었죠. 마을도 못 내려가고. 예, 마을을 내려가면 잡히니까 그 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하기 전에 중국말 좀 자습했고, 그리고 이제 예, 중국 그 지도 있잖아요. 다 봐가지고 무조건 심양까지는 간다. 공부 좀 하셨구나. 네, 했죠. 그래 북한 옷이 걸릴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이제 마을 내려가서는 오물장 뒤져가지고 버린 옷들도 다 너무 추우니까 다 꽝꽝 얼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는 이제 해가 막 나잖아요. 그때 나무 덩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 모자 입떡 쓰고 그리고 중국 차림하고 또 산판을 헤맸던 거예요. 그러면은 14일을 산을 헤매면서 걸으시면서 지금 식량 방향으로 걸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으시면서 뭐 드셨어요? 나달을 못 먹었어요. 나달은 전혀 못 먹고 일주일 동안은 먹었다는 게 그때는 생열기라고 산에 가면 있지. 예, 그 눈판에 보면 먼 데서 보여도 잎은 안 보이는데 새빨간 열매가 보입니다. 그렇죠. 씨는 먹으면 안 되고 열매만 먹죠. 씨 먹으면 그 항문이 막히니까. 그렇지. 그 열매를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음력 대보름 또 그때 딱 금방 지났을 때니까 산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고랑주 있잖아요. 고랑주 술은 있어요. 아, 그 술이 그때 제가 에너지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씩 마십니다. 조금씩. 많이 마시면 취해서 못 걸으니까. 자, 조금씩 딱 마시면 또 힘이 나가지고 또 걸고. 그래도 약간 기운 빠지면 또 조금 마시고. 진짜 그때 생열기하고 고랑주가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그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마음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나달 못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 허탈해지고 헛것도 막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물장이라든가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가면 가다가도 이제 버린 음식 찌꺼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워 먹고 하면서 14일 동안 진짜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은 딱 사탕 같은 걸 집었어요. 이 사탕이 다 있지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막 씹는데 단맛도 안 느껴지고 처음엔 단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먹다 보니까 달지도 않고 씹히는 게 아니라 막 이빨 땀이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파라핀 초 있잖아요, 그죠? 양초. 양초 꽁다리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초도 그때는 사탕으로 막 여기고 막 먹었댔고요. 아, 정말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이제 봄이 되면 산판에 가면 탈북자들이 눈 속에서 시체가 나온다는 게 맞긴 맞구나. 나도 분명 이제는 무주공원이 됐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살 수는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예, 고마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만나게 된 거죠. 어디서요? 밤에는 계속 걸고 그다음엔 낮에만은 이제 해가 쨍쨍 비칠 때 나무 그루터기 여기서 해 딱 직선 보이면서 한 2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매일. 거기 자다가 또 깨나서 또 걸고 했는데 한 14일 지난 하루 됐는데 그때 막 지금 밤이 한 9시가 됐어요. 그때도 지금 편히 지금 걸렸는데 살짝 차가 딱 와선 거예요.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내가 딱 보니까 선순간에 차가 불을 딱 켠 거예요. 그러니까 옷 보니까 변방대 옷을 딱 입은 장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충격받았죠, 제가. 그래서 딱 보니까 나보고 니주 짤? 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 18도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다고 말을 했는데 조선말로 이 새끼 너 말하는 게 성조 다 틀려. 다 틀린데. 그러니까 자서받아 보니까 내 말하는 게 지금 완전 성조라 틀리는 나는 말고. 중국말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중국말이네. 글쎄요. 그래 내가 충격받고 있는데 이놈들이
타라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탔죠. 그래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해야 되겠다고. 내가 사실 북한 보위부에서 이 고문당하다가 가는 것이고 난 잘못도 없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 한국에 가면 친구도 있고 다 있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설명했는데 그러면 전화번호 안다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이 있으셨어요? 내 동생이 있었죠. 내 동생은 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내 동생을 보냈죠. 그랬구나. 그럼 언니가 먼저 오신 거네. 그렇죠. 먼저 왔죠. 2년 전에 먼저 왔고. 보내가지고. 네, 내가 먼저 보냈죠. 그때 7천 위안을 주고 그리고 제가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심양이 와서 치료 다 받고. 그건 진짜 하가 복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돈은 조금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고생은 덜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네, 그렇죠. 에이. 그때 제가 잊지 않지는 게 진짜 보름 됐을 때 처음 먹어본 뜨끈뜨끈한 탕 있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14일간을 산에서 헤매다가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폭하는 게 이물어가지고 치료받는 게 시간 좀 걸렸으니까요. 근데 저쪽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가면 한 몇 달 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잠깐 가니까 어느 거 선택할래? 그래서 빨리 가겠다니까 좋아. 그러면 여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권을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전자 여권을 바꾸기 전이구나. 한창 바꾸는 그때 돼가지고 예전 여권도 쓸 때였어요. 그 당시가. 대한민국 여권을 처음으로 딱 봤을 때 지금 가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그 여권을 딱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좀 그게 진짜라는 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게 과연 내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걱정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이름 자체도 여권이 있는 이름이 내 이름과 완전 다른 이름이었어요. 실감이 안 났구나. 근데 사진만은 제일 찍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미조를 했구나.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처음 제가 포토샵이라는 거 가지고 시퍼렇게 이물한 것도 막 없애고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렇지. 얼굴이 새파랗던 게 완전 싹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희한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딱 해서 가져온 거 보니까 신동인 내 얼굴이고 이름은 다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브로커가? 이제 가다가도 혹시 걸릴지도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중국말 모른다 그러고 올 때처럼 뭐 가짜 잘못하는 중국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설픈 중국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라 하면서 그때 타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타짜. 매일 보라는 거예요. 부산말 익히라고. 부산말 익히라고. 그래서 익혔어요. 사실 그때 가서 많이 익혔고. 그래서 그때 연습 많이 했죠. 그러다가 지금 한 거의 20일 동안 치료받고 나서 이제는 갈 날짜 됐다 해서 공항 가는데 갑자기 막 전화 받던 게 오늘 가면 안 된대요. 지금 그 조선족 중에 여권이 같은 이름 쓰는 사람이 지금 수사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사 포치됐대요. 어떻게? 그러면 내일 아침 새벽에 다시 해가지고 오후에 나가는 배 타오는 게 어떠냐. 그 배 어떻게 나가는 거냐 하니까 대련에서 인천까지 가는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도 가자고 빨리 가면 좋은데 나는. 일단은 이제는 뭐 여권 돈 내가 물어야 되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짜라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돈 지불해야 되는 게 계약서다 썼으니까. 거기 계약서 썼어요? 그렇죠. 그 돈을 내가 문다는 계약서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배 타러 나왔는데. 차용증을 쓴 거죠? 차용증이죠. 근데 배 타는데 긴장하더라고요. 개찰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쭉 섰는데 몇 번 선에 서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나가는데 바꿔줬대요. 지금 이게 자기네가 약속해서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 또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서 뒤에 사람 하나 붙은 거 가리키면서 한국이라 거기 갔을 때는 내릴 때는 여권을 저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나가서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련에서 몇 시간 동안에 인천항까지 오신 거예요? 저녁에 오후에 타가지고 밤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배에 딱 탔을 때 점점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 길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한 잠도 못 잤고요. 못 잤고 그때는 대한민국 간다기보다도 이 안에도 무슨 나쁜 놈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납치당하지 않을까. 혹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럼 이제 거의 도착해서 인천항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사실 이거 내가 연습한 부산말로 북한에서 왔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떨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네. 맞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긴장하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뭐 준비한 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저 북한말로 그때는 스스럼 없이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진짜요? 왔다니까 그다음에 전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었고 국정원에서 이제 벌써 연락받고 온 거죠. 안 놀랐어요? 그분들도? 다 놀라죠. 다 놀라고. 그 다음에 저도 충격받은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고상 전화하는 것도 이제, 막 이런 걸 막 전화하고 막 그래. 무슨 막 하고 그래. 와, 이거 진짜 영화 있지. 영화. TV 드라마에서 보아던 그런, 맞아요. 딱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막 하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걸 보고 좀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람들, 마중하러 온 사람들, 그거 쭉 그때 긴장하더라도 또 보여지는 게 너무도 사람들이 키도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인물도 힘을 써가고, 그 다음에 얼굴도 보면 정말 그 우유빛이 우유를 뱉다 먹어가지고, 뽀얀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도, 예,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섭정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좀 순간에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한쪽으로, 와, 이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게 발전돼 있구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는 우리 많이 봤지만은 실제 자기 눈으로 진짜 목격한 거는 화면 스크린 아니고 진짜 생동한 거 다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지금 그 이제 대책 수습하고 하는 광경 보니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는 그때 이제 한쪽 마음에 푹 깔아는 게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왔구나. 그치. 네, 근데 그 순간이 왔구나 하면서도 갑자기 또 이제 남겨지는 가족에 대한 게 너무도 이제 그치. 예, 막 그 충격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 그 순간순간이 진짜 그때는 지금도 잊지 않지는 그런 추억이죠. 그때 일들이. 그러면은 그때 그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선생님이 이제 마중 나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국정원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분은? 뭐 그저 북한에서 오신 게 맞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주 실무적으로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난 무슨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도 아주 점잖더라고요. 나는 혹시 예, 도착하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같이 않겠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아주 이제 점잖게 그다음에 좀 친절하게 이게 대해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마음이 갑자기 놓이면서도 이제는 진짜 됐다 이제는 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순간에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북한은 어디 가도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좀 기괴하면 좀 약간 좀 뭔가 좀 근데 한국 냄새는 사람들마다 이제 좀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어떻든 딱 느껴져요. 그거 봤을 때 참 다르구나 하는 거 그때 딱 느꼈던 냄새에서. 예, 맞아요. 그런 게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그래 참 이게 너무도 달라도 다른 곳이 됐구나 이거는. 예, 같은 민족이지만은 어떤 체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향기로운 나라가 되느냐 하면 아니면 북한처럼 곳곳이 가면 그 좀 이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땅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안내하시는 국정원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그 차에 타셔서 이제 차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몇 시였어요? 그때가 그저 한 점심 전 됐어요. 네, 그래서 낮이었구나. 네, 그래서 식사는 가서 할 거니까 먼저 이동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따르죠. 예 하고 탔는데 차를 탔을 거 아니에요? 예, 차 탔는데 우선 차 자체도 너무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차 타가지고도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남순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와중에 또 물어봤구나. 차가 너무 좋아서. 글쎄, 그러니까 웃던 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 북한에 있을 때도 제가 꿈속에서 제가 차 몰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차 타고 가면서도 내다보면서 거리를 보고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그러면서 막 봤는데 풍경을 진짜 봤죠. 제가 평양에서 19년 살았잖아요. 진짜 너무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 평양은 뭐 큰 도로도 차가 없이 그저 막 진짜 막이 나는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가다가 차 꽉 서가지고 정체되고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야 차도 많기도 하고 참 발전돼도 너무도 발전됐다. 라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라디오 들은 게 다 아니구나. 예, 그때 그렇게 좀 더 느꼈던 거죠, 사실. 라디오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보다 훨씬 와서 보니까 더 발전됐다. 더 다르고 더 발전됐죠. 예. 그럼 아까 지금 얘기하던 도중에 네. 이게 대한민국 차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이는 차들도 거의 다 대한민국 차들이에요. 그만 하더라고요. 그다음 계속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그래, 이게 북한에서도 뭐 일본 차 뭐 좋다 하면서 일본 차들 많이 들어와서도 일본 차 못지않게 더 멋있는 차들 많더라고요. 참 이게 대한민국 진짜 발전했다. 발전했구나. 예, 그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밖을 내다보며 차를 보며 아파트 보며 지나가는 사람 보며 계속 밖을 내다보며 이게 그걸 진짜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눈 개걸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짧은 많이 시간에도. 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일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가 심사할 때 있잖아요. 심사할 때인데 저에 대해서 종합대학 맞냐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예, 종합대학 생물학부면 학부장 이름이 누굽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지흥환인데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꽤 떨고 있었네. 왜 종합대 교수들까지 알 정도니까 그래 그때 충격받은 게 야 대한민국 국정원 장난 아니네. 그렇죠. 다 알고 있구나 다. 손바닥 안 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 북한이 오산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탈북자를 이용해 가지고 간첩을 박을 수 없어요. 이제는 너무도 이제는 탈북자가 이제 3만 명 넘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는 완전히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이 없어요. 그걸 봤을 때 충격받아 가지고 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 이 정보력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네, 그렇게 네. 그때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하나원에 계시면서 네. 외부로 나가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폴리틱 대학에 이제 영접 기술 배우는 과정을 또 나가서 나갔고. 영접 기술 같은 경우는 네. 배워주잖아요. 네, 그렇죠. 난 전 처음 듣는데 남자들 그렇게 네. 배워준다는 거. 네. 그거 뭐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엘리트로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못 해보셨지만은 네.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랑 맞죠. 우리 네. 대한민국 영접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폴리틱 대학 가보니까 진짜 이게 영접 이 설비라든가 영접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북한과 비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소 영접기도 보니까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참 기술력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대한민국은 북한하고는 비교 안 되게 기술력이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 나온 친구 중에 4명은 저 경상남도의 거제도도 그렇고 배치받아 가서 영접으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운 그 영접 가지고, 기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배우고 나서 다시 한국 나와서 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치들은 대기업에서 지금 영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영접 기술에 대한 걸 많이 배웠고 온 다음에 제가 그 친구들 결혼식 할 때 제가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저보고 또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봤던 건 비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멋있는 것도 더 많대. 그래서 와 정말 그리고 참 영접도 그렇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카드 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진짜 충격 많이 받았죠. 어떤 게 제일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북한은 상점 가게 되면 내가 차트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서가지고 물건 보면서 파면한테 적어줘요 하면 그렇지. 이게 주잖아요. 거기 가니까 큰 백화점인데 그건 일반 백화점에 100% 모든 물건이 다 이제 대한민국 물건인데 그 물건이 그렇게 가수가 많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였고 네 그리고 차도 끌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물건 선택해가지고 살 때 이제 그 카드를 막 하는 그런 거 보고 야, 참 이게 앞으로 북한은 언제 이게 따라올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진짜 김정일 이 김씨 왕조 너무도 이거 진짜 증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진짜 북영화 누리면서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동안에 진짜 눈을 꽁꽁 가려놓고는 지금 뭐 한 게 있어요. 정말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이제 하나원 때도 느낀 게 진짜 나는 오길 잘했구나. 진짜 내가 북한에 살았으면 이게 무슨 삶이었을까. 카드라는 거를 저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을 때 북한이 없었어요 그때. 내면 거예요. 카드 안에 네. 어떻게 돈이 들어가 있지? 글쎄, 그게 맞아요. 이해가 갔죠. 신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신기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당시에도 위화상점 가도 차트는 끌더라도 돈을 현금 냈죠. 결제하지 그치. 카드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카드 가지고 긁어서 아까 좀 보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 분들도 이제 카드 긁고 하는데 우리 15만 원에
정해진 옷만 싸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차트에 가득 싸가지고 한국 분들 막 가는 거 보고 와 빨리 우리도 나가서 일 열심히 하면 저렇게 사겠구나. 일을 사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빨리 나갔으면 빨리 나갔으면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체험도 해보셨고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배정받은 데가 서울이었어요? 네, 서울이 받았죠. 서울에 받아가지고 지금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그래도 뭐 옷은 안방이고 정말 깨끗하게 잘 또 이제 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족 생각도 밖을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10층이거든요. 한층이다 보니까 밖이 먼데 지금 불빛이 막 환한 도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니까 식당이 굉장히 많고 불이 밝고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밤거리인 거예요. 이게. 와, 그래 우리 집 가까이 이런 게 있네 하고서 그다음에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간 거잖아요. 그날에. 밤이죠. 밤이죠. 새까만 밤인데 북한에서는 접대원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접대원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접대는 아니고 뭐 이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모 그거 하지. 모르니까 그건 진짜 몰랐어요. 술 마시는데 조그만 잔 주잖아요. 쫙 줘서 쭉 마시는데 전에 도수가 늦게 앉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40%만 마신 거 아니에요? 원주만 마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술 마시는 이 잔이 너무 그래가지고 비켜놓고 이 물컵 갖다 놓으다가 쫙 부어가지고 쭉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왜 자꾸 쳐다보지? 술을 물처럼 마셨으니. 아니, 그러니까 컵이나 마시니까 아마 쳐다본 건데 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아, 내가 북한 사람처럼 생겼나 보다. 내가 좀 다르게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파트 들어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막 나는데 그 소리가 나서 누가 밖에서 부른 줄 알고 막 나서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른 순간에 또 무슨 소리가 머리 위에서 나가지고 톡 보니까 지금 머리맡에 꼭대기 지금 조그만 구멍 같은 게 막 있고 방송이 이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럽니까? 막 이게 지금 내가 방송해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은 내 말 듣지 않고 계속 뭐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듣고 있습니다. 이랬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다 한번 내려가서 이 경비에서 말하는 게 분명하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아니, 근데 아까 무슨 말해서 내가 대답했는데, 내가 뭘 말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아, 집에 자꾸 저한테 무슨 뭘 이야기 하더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 방송이요? 아, 그거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걸 모르고 나는 그 맞방송 이게 해서 내가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이게. 그 처음에 와서, 와, 희한하네, 이거는. 진짜 희한하죠? 예,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너무 그때 내 생각 때는, 야, 대한민국이 매 집마다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북한은 임반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 집마다 문 두드리고 일러주고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방송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예 하면서 대답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도 너무도 이제 아파트도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또 놀랐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동사무소 여기도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관리사무소라는 거는 없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없어요. 근데 맞아요. 한국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관리비라는 걸 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애로사항을 집에 관련해서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지, 맞죠. 예, 맞습니다. 북한은 아파트 살더라도 다 자기가 고생나도 해결해줘요. 국가 아파트인데 국가에서 해결 안 해줘요. 자기가 다 이제 돈 주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여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너무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구나. 그렇죠. 잘 돼 그런 있죠. 걸 그때 느꼈죠. 주민들이 그 편리하게끔 물론 뭐 그렇죠. 관리비라는 거 내긴 하지만 정말 그렇죠. 그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은 바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퀴가. 근데 여기는 때가 될 때마다 와서 이제 뭔가 약을 다 뿌려주는데 그렇죠. 바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와 정말 이게 이런 거 봤을 때도 너무도 깨끗한 환경이 약 뿌려줬어요 그때. 네,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도 너무도 정말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뭐 이거는. 바퀴뿐이겠습니까? 파리도 없잖아요. 그 파리도 없고. 맞아요. 아, 북한이 밥 한 번 먹으려면 파리 한번 휙 적금 먹고. 그렇지, 맞아요. 야, 파리와 전쟁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여기 진짜 파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지. 놀라웠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깨끗하구나. 그렇죠, 위생적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추후에 가족들은 몇 년 만에 모셔온 거예요? 제가 온 다음에 한 1년 뒤에 왔는데, 아, 무사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오시다가 그렇게 잡혔고, 그다음 가족은 왔죠. 아들을 몰래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오다가
또 이제 인질로 잡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년 되니까 거의 다 왔는데 어머니만은 저렇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셨고. 진짜 안타깝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그렇죠. 행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린 친구들, 어린 자식들은 북한의 체제가 진짜 나빴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만큼 많이 겪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또 취업하려면 약간 좀 힘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겨내는 데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각오가 대단한데 좀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탈북자 분들은 자녀들한테는 항상 힘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면 좋다고 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나라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그렇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탈북 이야기 또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탈북민들한테 못 듣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유미커 유튜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